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이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두 분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제 뭐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장 초반에는 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차익매물 또 나오면서 시장 또 계속적으로 원래는 간망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은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봤지만은 역시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11선 위로 갈 때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입장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제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그냥 혼조 장세고요. 지금은 뚜렷한 호재도 없고, 악재가 사실 단기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없지만,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망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급 꼬임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뭔가 좀 이벤트가 있든지 계기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풀리겠죠. 근데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크게 팔지는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수급적으로 기관도 팔고 이러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제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뭔가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하방으로 한 번 더 추락할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상방으로 올라갈 계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망을 좀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잘 좀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다시 1월장에 까치가 올 수 있을지 아직은 희망을 놓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직 초반부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장 두 분은 개장 전의 포인트로 어떤 걸 보고 계실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SK 두산 한화 중심 수소산업 투자 가속화 전망, 중국 아이폰 생산 공장 가동률 70% 회복, 마지막으로 이번 달 실내 마스크 해제 불투명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수소입니다. SK 두산 한화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산업 투자 가속화 전망인데요. 이 에너지 산업을 관심 갖고 있는 또 새 그룹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사실 수소 산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올해 이제 상당히 좀 계기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허가들이 좀 많이 안 났었는데 정부 쪽에서 일단 SK E&S 쪽에 보령 쪽에 블루수소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산업을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청정수소 또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건인데 2025년도에 25만 톤 블루수소 생산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착공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상당히 지금 작년에 수주 목표치를 이미 넘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4천억 수주했던 것 프로젝트가 올해 이제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또 두산 퓨얼셀도 상당히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청정수소 인증제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올해부터 청정수소 인증제가 하반기에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소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올해 사업을 좀 이제 확장시키는 뭔가 업황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또 미국도 지금 IRA 법안에 수소 산업에 대한 이제 보조금 지원 내용이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을 더 이제 육성을 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올해 수소 쪽에는 좀 눈여겨봐야 될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보면 수소 쪽은 수소 쪽뿐만 아니라 다들 빠지지만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두산 퓨얼셀인데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S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빠지고 비슷합니다. 연료전지 쪽에 하고는 동아화성도 빠지고 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으로 엮이긴 했지만 하나 쪽도 이제 수소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이제 좀 빠지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건 시장도 빠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가 요즘에 조금씩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소 쪽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이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때는 신재생 쪽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모멘텀이 한 번씩 좀 부각이 될 걸로 보이고 또 유가가 이번에 가령 84달러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히고 빠지게 된다면은
이런 쪽은 신재생 쪽에 괜찮을 거고요. 신재생 움직일 때는 수소 쪽도 같이 움직일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의 수소 쪽을 들어가자는 아니지만은 올해 모멘텀의 수소 쪽이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친환경의 트렌드가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의 트렌드가 LNG에서 수소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움직임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소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수소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한 해라면 이제 올해부터는 수소 산업이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SK, 두산 그리고 한화 쪽의 수소 투자 확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은요? 이게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쪽은 실적이 이제 뒷받침돼 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수소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면서 주가도 지지부지. 저는 기대치는 높지만은 조금 어떻게 실적하고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너무 큰 기대감은 갖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트레이딩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빠지면 사고 그런 관련주들 오르면 네. 팔고 많이 저는 그렇게 보고 빠졌는데요? 있습니다. 네. 많이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 살펴보니까. 상황하고 같이 봐야죠. 전체적인 네. 시장, 이 주식만 오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시장 수익률 정도, 뭐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타나기는 저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매력을 충분히 보였을 때 수소는 접근하겠다는 의견, 보다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실까요? 타이밍은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죠. 시장이 뭔가 바닥 잡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좀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가격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제 많이 빠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수소산업의 개화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지난해였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수소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 계획으로 잡으면서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 수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현주 전문가인데요. 이번 달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아직 이를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 1월 달에 정부가 이제 어떤 지침을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도 중국발 입국자의 전부 다 이제 PCR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 확진자 급증이 국내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이달 내 시행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해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고 있는데요. 중국발 새로운 변이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측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변이가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중국과 연관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측도 있습니다. 일단은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뭐 기대치는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도 정부 발표 전까지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불투명성이 제거돼야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주가는 뭐 불투명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관련주로는 이츠한불, 클리오, 토니모리 등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 조정받으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주가는 정부의 발표가 뭐 어떻게 명확하게 좀 확실한 게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좀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오는 어제 소폭 한 100원 정도 상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연결될 것 같지는 보고는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일시적으로 조금 어제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오늘서부터는 같이 좀 빠지는 게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토니모리는 어제도 같이 2,000불하고 차트가 비슷한데 역시 이런 색조 화장품 쪽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뭐 1월에는 결정되지 않더라도 시간 싸움으로 조만간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고 봤을 때 기대감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물음표가 있잖아요. 주가나 이렇게 시장은 물음표가 있는 걸 뭐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좀 명확하게 좀 해결이 그런 게 제거가 돼야지 뭐 기대감만 가지고 언제든지 실내 마스크를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계속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면 화장품주에 대한 매수 시기도 늦추는 게 좋을까요? 화장품주 뭐 실내 마스크 또 이제 뭐 중국발 그 면세점에서 팔리는 화장품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그 리오프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초반 그 시선에서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확진세가 너무 크니까 지금 이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시각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소화가 다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주가 차트의 흐름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저는 중국발 모멘텀이 여기서 뭐 완전히 꺾였다라든가 소진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얼만큼 조정, 얼마나 깊이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말고 뭔가 좀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 이런 시점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계속해서 중국발 모멘텀은 지금은 상당히 불안감이 많이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또 살짝 거치는 시기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한 1월 중순만 지나가도 그런 시선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고 어쨌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악재 소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마지막은 중국 아이폰 공장 가동률 70% 회복입니다. 코로나 쓰나미가 좀 지나간 걸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중국 쪽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막 탈출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폭스콘 공장 쪽에 엄청나게 그쪽에 이제 뭐 셧다운 되는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생산 설비 70% 수준까지 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 대기일이 뭐 길 때는 40일까지 대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대기 시간이 1, 2주 정도까지 이제 줄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폰과 관련한,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요번에 나왔던 아이폰 14 관련된 제품 판매는 이제는 뭐 이제 정점 좀 지나갔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어쨌든 그 애플 관련해서는 다음번 이제 내년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시각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싶고 애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차트 보시면은 계속 빠졌죠. 저점을 계속 깨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저점이냐를 뭐 그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폭스콘 공장 쪽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애플 쪽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주들 같이 뭐 덩달이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저점 깨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것은 뭐 좀 늦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애플 바닥 잡는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볼 수 있다.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자. 왜냐면은 어차피 기간 조정 좀 필요한 거고 시장에 돌려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G노텍, BH 이런 종목들 지금은 이제 매도는 좀 늦었다 보고 있고 보유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테슬라 모두 1차적으로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단 공급망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었던 애플, 이 공급망의 차질이 해소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애플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애플 관련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두 분과 알아봤습니다.